지금부터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구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민간에서 건물을 짓는 거죠.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10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사업비 70%를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용적률 완화 혜택, 그리고 8에서 10년간 저렴한 임대로 공급을 해주는데 여기 특공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2억대도 있었죠. 여기 70%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5%는 지금 시세를 반영해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분양 전환은 10년 후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요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 저렴한 임대 후에 매각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이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수익을 보려고 할 거예요. 이 매각의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시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그런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쫓겨나시는 거예요. 분쟁은요, 지금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가격이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 민간임대도요, 이 조기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더샵을 입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 조기 분양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위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그 임차인을 모집을 하고 집이 지어지고 있는 사이에 집값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올라가니까 분쟁이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조기 분양을 한 거예요. 조기 분양을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분양 시점과 입주 후의 사정이 달라진 거예요. 이 가격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니까 여기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촛불 집회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시세가 많이 올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오산역 더샵 여기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민간 임대가 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뭐 분양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가 안 생기는 곳들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뭐 그런 곳들은 문제가 없어요. 뭐 향남의 부영 같은 거, 그런 데는 뭐 분양을 받는 분, 안 받는 분 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가격은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이 모집 공고에 보면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 전환 우선권 제공한다고 써져 있고요. 분양 가격은 사업 주체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자가 결정해서 통지한다. 협의도 없어요. 뭐 어떤 기준 제시한 것도 없어요. 단순히 통지할 테니까 분양을 받든 말든 그거는 그때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예약금을 받는 데도 있었고, 요렇게 그냥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 데도 있었고, 우선권을 안 준다고 하는 데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분양가가 될지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규정을 끌어올 수 있는 게 공공임대 분양 전환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도 분쟁이 끊이지 않게 생기고 있는데 싸우는 요지는 건설 원가 넣어야 된다, 아니면 감정가로만 해도 된다. 최근 헌재에서는 이 감정가로만 해도 된다, 그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10년 후에 가격 산정이 가장 큰 문제인데 계속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살지 못해요. 법적으로 분양 승인 후 6개월 이상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 3자에게 매각을 하고요, 사시는 분들은 강제 퇴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대비를 해두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의 선택은 무주택자분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기 분양을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주택자, 여기가 만약에 남는 세대가 있으면 집이 있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분들까지도 우선 분양권을 달라고 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년 거주 후 퇴거,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10년 거주 그냥 맨손으로 나올 수도 있다. 요거까지도 감안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얼마나 지금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냐면, 지금 청약저축으로 저희가 매달 넣는 돈이 있어요. 그 금액이 여기 건물 지어지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들어가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용적률 완화, 그리고 뭐 세제 혜택, 그리고 뭐 저리의 금융 지원을 뭐 그런 게 있지만, 뭐 국토부 마피아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부 자금이 아니고 민간 PF를 이용했을 때는 거의 6%가 넘어갑니다. 주택 도시기금 금액인데 요걸 가지고 오면요 2에서 4%로 가져올 수 있어요. 거의 반값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마저 원래 1억 2천이 한도였는데
최근에 올랐습니다. 1억 4천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총 한 830억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이 830억 정도를 빌려오는 거에 끝나지 않고 용적률 완화 아니면 분상제 탈피 그리고 세제 혜택까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지금 중도금까지 받고 있고요, 옵션비까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요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어려운 건설사를 지원했다, 뭐 사업자를 지원했다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수익을 아주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런 택지에서만큼은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만 피한다고 해도 이 수익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예. 이 수익은 고스란히 사업자한테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 크게 이득을 보는 게 없다 생각이 들어요. 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를 산다고 하는데 이 택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세가가 싸요. 예,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원래 쌉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원래 신축 아파트는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예, 신축 아파트에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은 실질적으로 큰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이 사업장한테 막대한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혹해서 여길 들어가신다고 하셔도 이 저렴한 비용에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플랜 B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플랜 A를 세우셔가지고요, 지금부터 10년 후 미래 비용을 미리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B급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